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0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오후 10시 20분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이 쉬었는데요. 내일 개장이 되면 차이나 전기차와 국내장은 하락이 예상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 미국에서 근원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검은 목요일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10월 16일 중국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대대적인 경기 부양 관건에 따라서 차이나 전기차가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테슬라와 BYD가 지속적인 판매를 확대 중에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히트류 수출 규제가 있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미국이 푸틴 달래기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 출구 전략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는 내년 2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국장은 금요일 낙폭 과대에 따른 소폭 반등에 있고요. 저는 오늘 XOXL을 15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손실을 확정한 후 XOXL로 갈아탈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마음 한쪽에서는 또 탐욕을 부린다고 가만히 내비두라 그러고요. 다른 반대쪽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갈아타라고 부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요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요. 목요일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그 지표 결과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좀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생각이고요. 지금의 경제 침체는 40년 만에 찾아온 침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주가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준 노동시장이 악화될 때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가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매건 스위버 시장 전략가는 시장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반항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악화될 때까지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연준에 반대되는 기사인데요. 오늘날의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라고 말합니다. 연준 이사회는 너무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계속 그렇게 한다면 경기 침체 위험은 극단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연준을 질타한 말인데요. 그들은 훨씬 더 일찍 긴축을 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은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고 있는 게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쇼 요코타라는 전략가가 얘기했는데요. 주식을 사들이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전략가가 말했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속 분할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경기가 하락할지는 몰라도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은 경기 하락 사이클 주기보다 경기의 상승 사이클 주기가 한참 더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침체 기간에 계속 수량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규제로 오늘 상해 증시가 3천선이 붕괴됐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2974.15로 거래가 마감됐고요. 오후 거래에서는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결국 강한 지지선으로 여기던 3천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전일 대비 2.8%가 빠졌고요. 내일은 아마 차이나 전기차는 하락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차이나 전기차도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10월 16일 전당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기 부양권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제적인 폐쇄와 격리로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초고강도 수준으로 강행됐고요. 7차 전체회의가 전일 개막됐는데 세부 일정을 비롯한 당헌 개헌도 논의됐다고 합니다. 시진핑 3년인과 함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은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요. 방역 정책은 위드 코로나 등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완화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9월 중국 판매량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BYD 상승세가 더 압도적이었다. 9월 한 달 동안 테슬라는 8만 3천 대를 판매했고요. BYD는 9월 달에 20만 9천 대를 판매했다네요. 다음은 미국 반도체 규제에 대한 중국의 반격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을 쓴 F-35기 인수를 제기했고요. 중국은 미국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기사 내용은 미국 정부가 부품에 중국산 합금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일시 중단시켰던 로키드 마틴 F-35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서 인수를 제기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이번 결정이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전략적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사마륨과 코발트 히토류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라고 하고요. 중간재인 사마륨 산화물은 거의 100%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최종 제품인 사마륨 코발트 히토류는 사마륨 코발트 히토류 자석은 7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미국은 전투기에 중국산 히토류 제품을 배제할 수 없고요.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된 합금을 군사장비에서 제거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략적 가치를 갖는 히토류 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출 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 물자 자원은 서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미국의 반도체 규제 조치는 시간을 두고 적당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푸틴이 핵 위협을 해가지고 바이든이 아마게돈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미국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없다며 해프닝으로 정리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배경은요. 어떻게 하면 푸틴 대통령이 핵 버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하는 미국이 고민이 담겨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은 미국도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전쟁이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적당한 선에서 종전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이날 발언은 미국과 서방이 직면한 고민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푸틴의 출구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푸틴의 체면과 러시아 내 상당한 권력을 모두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나토에서는 한때 푸틴의 승리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푸틴의 패배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에 대해 그는 궁지에 몰린 동물이다.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서방은 파국을 막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다면서 외교를 통한 정치적 해법을 타진할 때라고 말했답니다. 결국은 이쯤에서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은요. 반도체 빙하기 끝났다. 오만전자 살릴 보고서 나왔다라는 얘기인데요. 반도체 업황이 올해 말 바닥을 찍고 내년 상반기에 반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빙하기가 끝난다는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의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주위에서 매력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꼽은 아시아 전기전자 최선호 주식은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이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사를 읽어봤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시장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엑소엑스엘이 마이너스 10%네요. 아우 괜히 일찍 샀네. 좀 더 기다렸다 살걸. 이번 주 주식시장은 아마 매운맛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11월 8일에 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 결과가 박빙일 때,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패했을 때, 모두 경기 부양에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10월 16일에 있는데요. 대대적인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면 그 부동산 침체는 더디고 결국 전기차 쪽으로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전기차가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주식시장 모두 힘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